샬롬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그리고 본계적을 위한 46기 코치 과정 서정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두 번째 과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피터 드러커라는 정말 경제학자적으로서 유명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책들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꼭 반드시 읽어야 될 도서들이 참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이 아주 기본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쓰여진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책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성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1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과를 올리는 능력은 습득할 수 있다. 네, 여기 짧게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요. 성과를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만 그리고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우리 모두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참 좌절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성과를 내는 것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습관들을 훈련을 한다면, 이것을 습득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가요, 성과를 올리는 능력은 습득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의 시간을 알라래요. 이거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 이건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P 바인더를 사용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시간을 먼저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내 글로 쓴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진짜 실제 그 우선순위 되어진 일들을 정말 삶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너의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의 시간을 알라라는 소주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어떤 공헌이 가능한가 라고 나와 있어요. 공헌, 공헌,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헌, 어떤 공헌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공헌이 과연 성과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지?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강점을 살려라입니다. 강점, 그쵸? 우리는 사실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과를 내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록 정말 많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강점을 통하여서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강점을 살려서 이러한 성과로의 연결들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점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상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라는 말도 밑에 있는 사람이 상사를 어떻게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 상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또 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시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강점을 개발을 해서 스스로의 성과를 먼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에도 그렇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과거로부터 탈피하라. 세술은 세 부대, 그렇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과거로부터의 탈피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의 우선순위와 열등순위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나의 doing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나와요. 여섯 번째,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강점을 살리고 어떤 기여를 통하여서 공헌을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이 성과를 올리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7과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과 성과를 올리는 것을 습득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8과가 핵심이에요, 핵심. 정말 이게 왜 8과에 들어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쉽긴 하더라. 이게 만약 1과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 모든 내용들을 완전 집약적으로 이렇게 확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바로 8과예요. 그래서 8과의 주제가 성과를 올리는 것을 습득하라. 그러니까 뭐 결론이겠죠.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강점도 살리고 우선순위 정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에 성과를 올리는 것을 습득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미 책 소개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본계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전부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과별로 이제 그런 주제별로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도 이것만 딱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진짜 이 성과를 향한 이 도전에 저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과에서 성과를 올리는 능력은 습득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들도 나열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진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 능력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요. 이제 35페이지에 보면은 자, 경영자는 성과를 올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특별한 노력 없이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자를 할지라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처한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지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먼저 네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지, 네가 지금 어떤 부분에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보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요, 또 페이지 이제 39페이지에 보면은 성과를 증대시키는 능력은 조직의 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기 실현과 그런 업적, 그런 필요성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와 있어요. 이 조직이라는 사실 사람 개개인이 모여진 곳이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의 전체 목표와 그런 성과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으로 봤을 때에도 이 조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을 잡게 같이 성장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 사람 다, 조직 전부 다 성과를 올릴 수가 있고 정말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말이 나오죠. 기억보다도 기록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관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간을 기록한다, 관리한다, 시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언이 나옵니다. 기억보다도 기록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이제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누구는 A라는 퍼즐만 기억하고 누구는 B라는 퍼즐만 기억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A, B 갖고 싸우잖아. 내 기억이 맞다, 내 기억이 맞다.
사실 둘 다 맞거든요. 내 기억 속에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68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자신이 해야만 할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 여기서 이제 좀 깨달는 부분들도 있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사로서 지금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지만 저의 업무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꼭 내가 해야지만 되는 일들을 나의 태만으로, 때론 나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좀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다 떠안고 있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해야 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나만이 해야지만 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떼어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정말 그 일을 할 만큼의 성과급을 받고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뭐 부당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놀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이런 주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만이 해야 될 저의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부수적인 일들을 좀 이양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무릎을 탁 치는 아주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81페이지에 보면은요, 인원 과잉이라던가 뭐 조직상의 결함이라던가 정보의 불완전 등 이런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경영상의 문제는 즉각 즉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누군가를 자르고 다시 누군가를 또 이제 인사로 뽑고 하는 것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시간도 많이 들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좀 이제 나가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인원이 과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조직을 좀 끌고 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원 과잉이 정말 성과와 연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87페이지 보면은요,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시간. 그쵸? 시간은 살 수도 없고요. 내가 돌이킬 수도 없고요. 내가 그것들을 누군가가 바꿀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희소한, 정말 가치가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런 시간만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희소한 그런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아주 이제 참 또 깨닫고 적용했던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페이지 이제 130페이지예요. 강점을 살려라. 자, 이 부분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요, 지금까지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에 좀 마음이 많이 약해져가지고요, 이런 관계랑 업무랑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정과 업무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쵸? 진짜 이 강점을 좀 잘 이제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인사이동도 필요하다, 막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맞아 그렇지 라고 했는데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조금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같이 소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하기 위한 강점을 살려서 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조직의 그런 새로운 재편이 저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막 하다가요, 저 스스로 답을 찾은 거는 우리가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더 키워야겠다. 아주 특별한 좀 목표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과 지혜가 내가 먼저 갖춰야겠고 나 스스로도 먼저 실력을 갖춰야겠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다음을 열어갈 인재 양성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간 관리. 나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3P 바인더 코치 과정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저한테 있어서 큰 성과인지 모릅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곳이 나와 있어요. 160페이지에 가면은요. 경영자의 임무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모든 강점, 활력, 의욕을 총동원을 시켜서 이 전체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과 그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활력들과 의욕을 총동원시켜서 전체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것이 경영자가 해야 될 업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조금 중요하게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사실 뭐 아주 중요한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책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8번째 과, 성과를 올리는 것을 습득하라에서 나와 있는 이 5가지 단계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단계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 성과를 올리기 위한 첫걸음은 작업적인 단계이다. 그 작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공헌에 초점을 맞추어라. 자, 개념적이고 분석적이고 성과에 대한 이런 관심의 단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헌의 부분이 어디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라. 세 번째, 그렇게 내가 초점을 맞췄다면 내가 그럼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인지 나의 강점을 길러내어라. 자, 이것은 실천에 의해서 습득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실천에 의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분명 우리는 훈련되어지며 각자의 강점들도 더 큰 강점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너의 시간을 알라. 그래서 진짜 통찰되어지고 나 스스로 자립과 용기, 이런 인간과 관련된 내 안에 있는 리더십을 발견을 해서 그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를 하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영자로서, 지식 경영자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의사결정이라 하면 합리적인 행동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요, 진짜 나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정말 나의 인격 형성을 위한 의사결정들, 그리고 정말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과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그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경영자의 업무는 성과를 올려야 돼. 올리기 위해서는 습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야. 그런데 그 성과를 올린다라는 것이 단지 조직만을 위해서, 단지 개인만을 위해서, 아니, 둘 다 실현 가능성 있게끔. 그래서 276페이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개인으로부터 기회를 얻는다는 그 조직의 욕구, 그리고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조직을 사용한다라는 개인의 욕구,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의 그 능력 개발들을 했었을 때 그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향한 도전을 할 때에 당연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이 성과를 향한 도전이란 책은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정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자이든 아니면 내가 사무 업무를 보는 지식 노동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성과로 모든 그런 업무들을 연결을 시켜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성적이라는 것이 성과이기 때문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막 무작위로 뭐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향한 도전 꼭 반드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본기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